네, 올해는 얼마 안 남았지만 이슈앤피플의 뉴스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뉴스 전달자 이우영 아나운서의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누가 보면 저랑 옷을 네. 맞춘 줄 알겠네요. 커플룩이네요. 네. 유쾌하지 않은데요.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소식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이 긴급 현안 보고 있었죠?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곳을 서울 북부 지역으로 표현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용산이고 군이 사실관계를 현저히 축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캐묻기도 했습니다. 예.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은폐하는 시대 지났고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은 지나가지 않았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군의 초동 대처도 집중 추궁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했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에 처음 인지된 건 오전 10시 25분이었는데 이 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각이 11시 5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뒤고요.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게 그 이후인 낮 12시 12분이었습니다. 네. 이 장관은 그 지역이 이제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온 건지 실체가 뭔지 초기 판단을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시간은 뭐 또 여야의 정치인들이 또 군 전문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밝혀지겠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초기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일한 대응 아니냐면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난리가 난통의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만찬하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따지기도 했는데요. 네. 한편 국민의힘 여당 측은 NSC 회의를 여는 것보단 대북 작전에 집중해야 했다면서 군 초기 대응을 옹호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이제 들었는데요. 9.19 군사합의가 군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책임 소재 정확히 따져야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정말 이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나 보죠? 네, 어제 예정됐던 오찬을 취소하고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 억제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도 안 된다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또 공격형 미사일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방과학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민주당은 사실 뭐 미리 드론 부대도 있었다, 시스템도 아주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금 윤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자, 오늘 합동 방공 훈련이 실시되는데 바로 북한 무인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군 규모의 실전적 통합 훈련을 하는 게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실전처럼 진행된다라고 했는데요. 군 당국도 그 이외에 대대적인 후속 조치도 얘기했던데요. 네, 우선 합참이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전비 태세 검열실 주도로 이번 무인기 대응에 어떤 문제와 보완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력을 적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적 무인기를 감시하는 국지 방공 레이더 그리고 저고도 탐지 레이더 TOD 등 감시 반경을 북한 지역 깊숙한 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TOD는 악천후나 야간에도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적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이고요. 자, 뭐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뚫리지 않도록 혹은 유사한 도발이 있을 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전쟁 같은 비극적 상황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거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동훈 법무장관과의 좀 공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정의당이 이제 찬성 당론을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유투표를 정한 뒤에 이제 나섰는데 무기명으로 실시한 본회의 표결에서 총 271표 중에 찬성이 101표, 반대가 161표가 나오면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이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1대 국회 4차례 체포동의안 중 첫 부결 사례입니다. 민주당도 전원 반대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한동훈 법무장관과 설전이 벌어졌는데 한 장관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네, 먼저 한 장관이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서 20여 년간 중요 부패 수사를 다수 했었는데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라면서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촉구를 했고요. 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불법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방어하겠나,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방어권을 달라고 말을 했고요. 한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의 혐의 알려주시죠. 네, 노 의원이 2년 전인 2020년 2월에서 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에게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이 사업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등을 청탁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12일에 노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이 되지 않는 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어제 이 입장문을 내고요. 민주당이 국회 내 압도적 다수인 현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서막이자 전주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던 정의당에서도 비판은 나왔습니다. 예. 김의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가재는 개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했고요. 예.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서 명백한 피의 사실 공표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옹호했다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격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의 소방에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먹통이었다. 달고 나가면 이제 소방본부에서 훨씬 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됐다고요? 네, YTN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요. 12구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네. 첫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권용호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았는데 참사 2시간 반 만에 이뤄진 이 회의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서울 소방이 재난이 터졌을 때 소방차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현장 도착 직후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먹통이 돼 있던 겁니까? 네, 10월 29일 밤 10시 30분부터 30일 새벽 2시 13분쯤까지 3시간 40여 분, 그러니까 4시간 가까이 실시간 영상 송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 영상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네. 당시 소방 무전 녹취록을 보면 119 센터 상황실은 29일 밤 10시 31분부터 11시 31분까지 3차례나 현장 영상을 빨리 송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행사가 축제가 있거나 혹은 명절이나 사람이 모일 때 크리스마스 때 명동 이런 데는 전 안 터지잖아요. 잘. 비슷한 상황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인파가 많았고 다수가 휴대전화를 써서 전파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 소방 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 주재 첫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시작된 시각이 10시 10월 30일 0시 42분이니까 네. 이때도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대통령실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소방 영상은 볼 수 없었고 CCTV 영상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다고 안 되면 안 되죠. 이거는 별도의 송신선이나 통신 라인을 통해서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한 달 전에 확인도 했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한 달여 전인 9월 20일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예. 소방 내부 문서에 적힌 방문 목적에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재난상황 영상 송출 등 영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학이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서 담은 실시간 소방 영상이 정작 필요했던 때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뭐 국방 분야도 그렇고요. 안보, 그다음에 이런 재난 대처도 그렇고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 지금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의 프로 선수들까지 확대될 기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병역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네. 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조재성 선수가 속한 프로배구 말고도 다른 스포츠 종목 선수와 전문직 등 다양한 직군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진 건 27일 SBS 보도를 통해서입니다. 네. 모두 뇌전증을 호소하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판정 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네. 한 번에 6급을 받아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고요. 여러 경로로 등급을 조작해서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을 판정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현재 조사 대상 가운데 이미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일부 선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고요.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축구 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전증은 가끔 쓰러질 수 있는 아주 위중한 병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선수들 특히 지금 이름이 알려진 조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현역병 대상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당초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조재성 선수는 브로커의 조언을 들은 뒤에 흔히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지난 2월에 다시 신체 검사를 했는데 4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구단 측은 조재성 선수가 지난 25일 오후 구단에 직접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하고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조재성 선수 본인도 지금 사실을 시인했죠? 네, 어젯밤 자신의 SNS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자신은 병역 비리 가담자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브로커를 만난 계기도 적어놨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입대 연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가 인정하는 전문가를 알게 됐다. 그렇게 네. 병역 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 조사를 받고 벌을 받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조재성 선수는 이제 추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포털 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요.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는 공정의 핵심이잖아요. 서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병역 같은 이런 비리나 반칙을 저지른다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스포츠계에서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2004년에 프로야구 선수 수십 명이 소변에 혈액과 약물을 섞어서 사구 체신염 판정을 받는 형태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바 있고요. 2008년에는 프로축구 선수 100여 명이 어깨 탈구를 핑계로 수술을 받아서 병역을 회피했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참 이게 뇌전증도 그렇고 사고체신염도 그렇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수법인데 이게 브로커 한 명 추가 적발됐다고요? 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브로커는 이제 40대 남성 구모 씨입니다. 네. 이 구 씨가 직업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차린 뒤에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 검사, 재검사, 이의 제기 등의 단어를 내걸고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테헤란로에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절반이 이런 범죄,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다. 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들어맞는 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이런 식으로 반칙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